자, 이번 시간에는 유리식, 유리함수, 유리식과 유리함수에 대한 이론 설명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문제풀이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유리함수가 일단 뭐 어쨌든 얘가 이제 본론이긴 한데, 일단 유리식 개념부터 일단 한번 잡고 지나가 보면, 일단 유리식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분수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죠? 유리식, 얘는 분수식,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유리식, 분수식, 같은 말인데, 이제 분수식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미지수 x가 분모에 있는 그러한 식,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x가 분모에 있는 그러한 식, 얘를 이제 분수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유리식을 일단은 얘를 보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뭐 가장 상식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유리식, 즉 분수식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분수가 뭐가 되면 안 돼요? 분수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죠? 분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 분수가 0이 안 된다. 뭐라는 거야, 이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일단 얘가 첫 번째로, 기본적인 상식이면서 반드시, 그죠? 알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애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3분의 0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0이 많이 분자에 있으면 3분의 0은 얘는 얼마입니까? 그 값이. 얘는 이제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0분의 3이다 라고 하면 얘를 알면서도, 그죠? 0분의 3은 얼마니? 그러면 0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분모가 0이 되면 그 값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야? 존재하지 않는 수가 되죠. 존재하지 않는 수. 그죠? 그래서 어떤 분수라는 녀석이 0이 된다라고 하면 얘는 분자가 0이 됐을 때 이 분수 값은 0이 되는 거지, 분모는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이제 뭐야? 연결이 되는 거죠.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분모가 0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분수 값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세 번째가 기하분수. 요 기하분수라는 요 개념도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잡고 계셔야 돼요. 기하분수라고 하면은,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이제 뭐냐면, 이 기하분수랑 이제 같은 표현인 게 이제 뭐냐면, 진분수죠, 진분수. 그죠? 진분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진짜가 이 진짜 분수다 이건데, 기본적으로 이 분수라는 거는요, 분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분모가 뭐보다, 분자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커야 되는 거죠. 그죠? 같아도 안 돼요. 무조건 분모가 더 커야 되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얘를 이제 기하분수, 그러니까 이게 기자가 이제 임의 기자고 이게 약분, 그래서 이 임의 약분이 된 분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진분수 형태를 이제 기하분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분모가 분자보다 더 커져야 된다. 이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가분수 있잖아요. 가분수. 그죠? 가분수. 가분수 형태가 나오면, 이 가는 이거 가짜 할 때 그 가짜거든요. 가짜 분수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분수라는 건 이제 뭐예요? 분자가 더 큰 거잖아. 분자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3분의, 그죠? 3분의 11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가분수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이제 가분수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얘를 기하분수 형태로 얘를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하분수 형태로. 그럼 여기서 이제 3분의 11을 얘를 기하분수로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 초등학교 때 다 했거든? 근데 고등학교를 이제 가면서 애들이 이제 계속 까먹어요. 이거를. 잊어가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구구단도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너무 오반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 3분의 11을 얘를 이제 기하분수 어떻게 만드냐면, 기하분수 만드는 방법은요, 요 분모 3을, 분자에다가 한 번 더 써주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11을 쉽게 말하면 3으로 나눈다는 건데, 그 11을 3으로 나누면 이제 몫이 얼마예요? 3이 되고 나머지가 얼마 됩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얘를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얘를 뭐해? 이렇게 쪼개버리면,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쪼갰을 때 이제 3, 3, 2가 날아가니까 얘는 이제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예요? 3분의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하분수 형태를 만들어준다라는 거, 이걸 잡고 계셔야 돼요. 아, 선생님, 저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분수식도 마찬가지예요. 분수식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2x-1분의, 예를 들어서, 뭐, 얼마라고 할까요? 뭐 4x, 그죠? 뭐, 4x-3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러면은, 이게 이제 분수식이거든요. 이게 유리식. 미지수 x가 이제 분모에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모가 지금 뭐야? 1차고 지금 분자도 1차죠.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 이러면 얘는 뭐야? 우리가 원하는, 분수가 아니에요. 분수식이 아니다. 왜? 분모가 더 커야 된다. 이게 이제 분수식으로 가면은, 얘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커야 돼요. 같아도 안 돼요. 무조건 분모의 차수가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얘를 이제 뭐해? 기하분수 형태로 얘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든다고? 요 원리가 그대로 여기서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2x-1, 그죠? 2x-1 분해 해놓고, 분모에 있는 녀석을 얘를 한 번 더 써줘요. 2x-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써주고, 그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는 4x니까, 요 2x-1에다가 얼마를 곱해? 2를 곱해주면 얘는 4x 이렇게 나오죠. 그죠? 4x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상수항도 맞춰줘야 되죠? 그 상수항이 얘는 얼마야? 전개시켰을 때. -2니까. 그죠? 근데 -3이잖아? 여기다 이제 -1을 요렇게 써주면, 그럼 이제 결론은 얘랑 이제 같은 식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뭐합니까? 얘를 요렇게 쪼개서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그죠?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면, 그러면 얘는 이제 약분이 되니까, 이쪽에서는, 그죠? 약분이 되니까, 얘는 이제 2가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2x-1분의 얼마? -1.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이제 분모는 1차인데 이제 분자가 몇 차예요? 상수항이죠?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얘가 이제, 제대로 된 유리식 또는 분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 세 가지는 얘는 기본 상식 파트니까, 얘는 일단 먼저 이제 머릿속에다가 집어 넣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유리식을 들어가면 돼요. 됐죠?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리식의 성질부터 얘부터 이제 차례대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일단은 지금 여기 첫 번째 보면 B분의 A는 B분의 A에다가 뭐 분모 분자에 C를 곱해준 것과 같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죠?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를 그죠? 곱하면 같잖아요. 그 다음에 나누더라도 얘는 뭐야? 같다. 그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식에 이제 계산해가지고, 유리식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더하기나 빼기가 있을 때는 뭐 해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통분을 하셔야 돼요. 그죠? 통분을 해준다. 근데 이런 식으로 뭐 분모가 서로 똑같을 때는 그냥 저절로 분자끼리만 뭐 해주면 돼. 더하기 있으면 더하기 해주고 빼기 있으면 빼기 해준다. 이건데, 근데 이제 요 가로 2번처럼, 더하기인데 얘는 이제 분모가 B죠. 얘는 이제 분자가 D고,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때는 이제 뭐야?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분모를 뭐 해야 돼? 통분해 주셔야 되죠? 근데 이제 분모를 통분할 때는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요 B와 D의 최소 공배수를 반드시 만들어준다. 그죠? B와 D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준다. 이거죠. 빼기도 이제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수식에서는 더하기 빼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통분을 해준다. 그죠? 통분을 해주는데 그 통분하는 방법은 뭐다? 방금 얘기했던 대로 뭐야? 그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준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x 곱하기 x-1분의 뭐 예를 들어서 뭐 2라는 이런 이제 분수식이 있고, 이거 이제 더하기, 그죠? 더하기, 예를 들어서 x-1 곱하기 x-2분의 얼마, 뭐 3이라는 녀석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게 계산해라 이거야, 계산. 뭐 빼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랑 얘는 지금 분모가 다르잖아요. 그죠? 분모가 다른데, 그러면 얘를 이제 뭐 해줘야 돼? 통분을 해줘야 되죠. 통분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곱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분모를 보면은 얘는 지금 x와 x-1이라는 인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뭐야? x-1과 x-2. 그러니까 얘를 이제 통분해 주려면은 요 분모의, 이 분수식에서는
누가 필요해? 일단 분모에 x-2가 필요하다 이거죠. x-2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요 두 녀석, 그죠? 요 두 녀석의 최소 공배수, 그죠? 이 두 녀석의 최소 공배수가, 그죠? 최소 공배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x 곱하기 x-1 곱하기 x-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 세 인수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왼쪽 분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왼쪽 분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 문제에다가 뭘 곱해줘? x-2를 요렇게 이제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야? x가 없잖아, 여기 x가. 그죠? 여기 x가 없으니까 얘는 분모 문제에다가 x를 요렇게 곱해준다 이거죠. 됐습니까? 뭔 소린지? 그래서 최소 공배수 만들어주려면 기본적으로 이 분모를 일단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얘를 인수분해해서 각각의 이제 필요한 인수들을 분모 문제에다가 이제 곱해준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해주면, 그죠? 얘네들을 이제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모는 x 곱하기 x-1에 x-2 요렇게 이제 분모가 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이제 어떻게 돼요? 분자끼리만 이제 뭐 해줘요? 더하기 빼기 해주면 되죠. 그럼 얘는 이제 2x, 그죠? 2x에 빼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3x니까 여기서 이제 더하기가 나오면 더해주시고, 이 둘을 빼기 나오면은 빼기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얘는 이제 계산이 해결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걸 이제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식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더하기 빼기 이제 통분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더하기 빼기 나오면 일단 한숨부터 쉬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그죠? 왜? 곱하기가 나오면 뭐야? 여기서 이제 같은 분모끼리 곱해지고, 같은 분자끼리 얘가 이제 곱해지는데,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뭐야? 분모 분자에 같은 식이 있으면 걔는 뭐 할 수 있냐? 약분시킬 수가 있죠. 그죠? 약분시킬 수가 있는 거고,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나누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곱하기로 바꾸는 대신에 이 오른쪽에 있는 얘가 이제 뭐야? 역수가 된다. 그죠? 이거 뭐 초등학교 과정이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수학의 셈에 이제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이제 그 뭐예요? 유리식에 계산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약간 좀 독특한 분수식을 좀 보셔야 돼요. 독특한 분수식. 얘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독특한 분수식 중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번분수라는 것이 있어요. 번분수. 번분수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 번이 이게 번잡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번분수는요, 그 의미가 뭐냐면, 얘는, 분수인데, 분모와 분자에도, 뭐야, 또 다른 이제 뭐야, 분수가 이렇게 딱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C분의 D분의 B분의 A 이런 식으로. 그 분수가 좀, 그죠? 좀 번잡해 보이죠? 그죠? 이런 형태의 구조를 얘를 이제, 번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얘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사실 간단해요. 여기서 사실은 얘가 뭐야? B분의 A에다가 나누기 얼마? C분의 D.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나누기 했을 때 얘가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누기는 이제 곱하기로 나눠줘야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이 C분의 D가 어떻게 돼? 역수가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을 정리를 하면 얘는 BD분의, 그죠? BD분의 AC라는, 그지? 이러한 이제 결과값을, 그죠? 이런 결과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좀 시간이 걸리죠. 그죠? 시험 볼 때 뭐, 이걸 하루 종일 이것만 붙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이제 분수분의 분수죠. 그죠? 분수분의 분수가 나오면, 요 멘트를 좀 기억하세요. 요 멘트. 어떤 멘트냐? 얘가 이제 안쪽에 있잖아, BD가. 이 분수, 이 전체 이 틀에서 보면은, 이 BD가 얘가 안쪽에 들어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우시냐면, 안에 분모. 이 두 녀석을 곱한 게 안에 분모. 분모가 되고, 그 다음에 밖에 분자. 이 바깥 사이드에 있는, 그죠? 이 A랑 C를 얘를 이제 곱한 거, 그죠?
요 곱한 게 그대로 이제 분자가 된다. 됐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안에 분모, 밖에 분자.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면은, 그럼 바로 이제 얘가 다이렉트로 요렇게, 그죠?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요거를 이제 잡아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독특한 분수가 이제, 분수식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부분분수라는 것이 있어요. 부분분수. 부분분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분수는요,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든지 간에 얘는 출제율이 상당히 높아요. 알겠죠? 부분분수. 자, 이게 이제 출제율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 부분분수라는 거는 의미가 뭐냐면요, 부분분수의 정의는, 분모에 곱이 들어있는, 곱셈으로 이루어진, 분모의 곱셈으로 이루어진, 이렇게 생각할게요. 분모의 곱셈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이제 분수.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부분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뭔 소리냐면, A 곱하기 B분의 1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게 이제 부분분수예요. 요게.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부분분수예요. 부분분수. 그죠? X랑 X-1이 곱으로 표현된 분수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부분분수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제 곱으로 이루어진, 그죠? 이런 이제 부분분수가 나왔을 때는요, 여기서 이제 A가 만약에 B보다 작아. 그러니까 B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요 곱으로 이루어진 요 부분분수가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큰 것 빼기 작은 것 분의 1. 큰 것 빼기 작은 것 분의 1 곱하기 작은 것 분의 1 마이너스 큰 것 분의 1 이런 식으로 얘를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얘를 이제 바꾸셔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 그러니까 얘랑 이게 같다는 거예요? 같아요. 같아요. 뭐 간단하게 증명하면은 이거 통분해봐, 이거 통분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니? 얘랑 이제 최소 공배수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분모는 이제 A, B가 되는 거고, 그죠? 그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다가 이제 B를 곱한 거잖아요. 그죠? B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해야 돼? A를 곱해주는 거고, 얘를 이제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다시 여기서 얘를 이제 누구랑? 얘랑 이제 곱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 얘랑 이제 곱해주면 뭐야? B-A가 약분되면서 사라지잖아. 그지? 얘 분자고 얘 분모니까. 그럼 남는 결과물은 누구예요? A, B분의 1이다 해서, 같아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분분수인데, 근데 얘를 바꿔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부분분수를 학교 선생님들이 내겠다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얘가 지금 얘랑 이제 분수 사이에 지금 뭐가 있어? 빼기가 있죠. 빼기가 있다라는 건 이건 뭐냐면은, 얘가 만약에 어떤 녀석이 막 반복해서 나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얘랑 서로 같은 분수가 돼버리면은 그때 이제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거든요. 이 빼기라는 녀석 때문에. 이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지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FN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FN이 얘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얼마 1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 이렇게. 그죠? 가끔씩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페이크 주려고, 그죠? 부분분수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얘를 이제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놓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일단은 얘가 뭐야?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해서 얘를 쪼개서 부분분수를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이 부분분수가, 이게 문제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은, 그러니까 얘일 때 이렇게 해놓고 FN이 얘일 때 이래놓고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막 이지랄 해요. 막 얘를 막 이지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얘를 아주 그냥 미쳐버리게 F 뭐 예를 들어서 뭐 99까지 F99까지 얘를 전부 다 더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직접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생각해봐. F1이면은 n에다가 1 넣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 1 넣어주면 이거 얼마야? 1 넣으면 2분의 1이지. 그 이거 2분의 1이거든? 얘 F1 자체가? 그 F2는 얼마야? 여기다 2 넣으면 얼마야? 4 더하기 2니까 6입니까?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3이면 뭐야? 아직 안 끝났어. F3이면 얼마야?
9 더하기 3이니까 얘는 이제 1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이것들을 다 더하자는 거거든. 그죠? 근데 이거 3개만 더한다고 해도 뭐 해야 돼? 6, 2, 6, 12를 얘를 통분해야 되니까. 그죠? 이것도 분모 분자에 얘는 12반대 6, 6, 6, 2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게 아직 안 끝났잖아. 어디까지 가야 돼? F99까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어떤 말도 안 되는 걸 이제 계산하라고 하면은 분명히 얘는 이제 어떤 그 풀이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죠? 풀이 방법이 얘가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 분수식에서는 얘를 이제 푸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다가 남겨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무조건 부분분수로 만들어서 그죠? 이 n제곱 플러스 n이 그지? n제곱 플러스 n이 n 곱하기 얼마? n 플러스 1 이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 n을 a라고 보는 거예요. b가 더 큰 수로 선생님이 여기서 전제공 깔았잖아. 그지? b가 더 큰 수로 그러니까 n이 더 작죠? n 플러스 1보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a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이제 뭐야 요렇게 만들어라 이거죠. 그죠? 얘를 요렇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b-a분의 1이면 뭐야? 얘 빼기 얘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얘 빼기 얘 하면 얼마? 1이지. 이쪽은 이제 1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1은 이제 뭐 쓰다 말하니까. 그럼 여기서 얘는 이제 뭐가 돼버려?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요게 이제 바로 뭐가 된다? fn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f1을 다시 접근해봐. 그죠? f1을 접근하면 f1은 얼마니? 그러면 얘네들 1 넣는 거니까 n이 1일 때니까 얘는 1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f2는 얼마예요? 이번에는 n에다가 얘는 f2니까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더하기에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f3이면 뭐예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쫘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사라진다고요. 얘네들이 그죠? 이게 쫙 사라진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 마이너스 4분의 1은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지겠죠, 얘도. F4에서 플러스 4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야, F4에서. 그죠? 그게 쫙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누구까지 들어가니? F99니까 99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99를 대입하면, 얘는 이제 99분의 1, 좀 좁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100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선생님 그 이쪽에서는 그럼 누가 살고 누가 죽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서 보면은 살아있는 게 1. 즉 뭐야? 여기서 맨 왼쪽에 있는 게 살았죠. 그죠? 맨 왼쪽에 있는 게 살았으면 요 오른쪽에서도 맨 오른쪽에 살아요. 마치 대칭처럼. 양 사이드. 그지? 얘도 살아요. 그러면서 얘는 이제 뭐야? 죽어버린다고. 얘는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분수식은 살고 죽는 게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중간에 있는 놈들 다 죽거든요. 얘들 다 죽고 이쪽 사이드에서 누가 살고 누가 죽는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얘를 이제 대입을 해보면서 사는 녀석만 딱 판단하면 그지? 이렇게 돼. 여기서 맨 왼쪽에 거 살았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맨 오른쪽 게 살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걔는 무조건 답이 된다 이거죠. 됩니까?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수식이 막 나왔어. 얘들아 분수식이 막 이렇게 나와. 더하기 또 이렇게 나오고 빼기 뭐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그래갖고 지금 또 마지막에 뭐 이렇게 또 빼기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얘들아 잘 봐봐. 요 맨 왼쪽 거랑 그 다음에 왼쪽에서 세 번째 게 살았다 이거야. 왼쪽에 세 번째 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얘랑 차이가 2차이 나면 얘랑 얘는 1차이죠. n과 n 플러스 1 한 끗 차이잖아. 한 끗 차이일 때는 이게 쫙 사라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플러스 2가 돼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살아요. 이게 이 차이가 이제 2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 정확한 원리까지는 사실 몰라도 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맨 왼쪽 게 살고 만약에 맨 왼쪽에 세 번째 게 살았다. 그러면은 요 끝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대칭성에 의해서 맨 오른쪽 거 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세 번째 거 살아요. 알겠죠? 그럼 그 말은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맨 마지막 얘가 만약에 아까 F99가 얘다 그러면은 요 얘의 전 번째는 뭐겠어? F98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F98도 뭐가 이게 쫙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쫙 나왔을 때 이때 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겠죠? 이 대칭성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기본적으로 잡아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부분수는 기본적으로 이쪽이거든요. 문제 컨셉이 항상 다 이런 식이에요. 부분수는 문제 컨셉이 이런 식이라는 것만 잡아내시면 그러면 이제 뭐 이쪽 유리식 쪽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틀릴 건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유리식은 일단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서 뭐 좀 더 사실 뭐 추가적인 이론들이 필요한데 그거 선생님이 이제 다시 이제 형강 때 유리함수 하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이건 진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잡아내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됐고요. 됐죠?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유리함수, 그죠? 유리함수를 이제 봐야 되는데 유리함수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구조는 뭐냐면요. 여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는 x분의 k 요게 이제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함수죠.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 됐죠? 이렇게 되는데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함수에서 보면은 요 분자에 이제 이 분자에 있는 요 k 있죠? 요 k가 얘가 이제 숫자거든요. 숫자? 당연하지. 왜냐면 아까 우리 기하분수에서 했잖아. 그지? 뭐가 분모가 x에 관한 1차니까. 근데 제대로 된 분수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커져야 되니까 분모가 1차면은 당연히 분자는 뭐야? 0차가 나야 되죠. 0차. 0차. 상수항. 그죠? 상수항이 나와야 되는 거죠. 상수항. 그런데 기본적인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뭐냐면 요 k는 0이 되는 수는 여기에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k가 0이 돼버리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분자 0 되면은 이거 자체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0 된다고 했죠. x가 뭐가 되든 얘는 그냥 0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얘가 0 돼버리면 그러면 뭐야? y는 0이잖아. y는 0. 그죠? y는 0이 뭐예요? 이거 상수함수죠. 상수함수 중에서도 뭐야 이거? x축인데 야 이걸 뭐하러 보고 있니? 그죠? 우리 지금 유리함수 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유리함수를 보자. 유리함수만을 제대로 보자. 이게 이제 전제 조건으로 깔리는 거니까 당연히 요 분자는 0이 되지 않는 수가 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봐봐. 요 유리함수가 얘가 이제 요렇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분수다 보니까 당연히 뭐야? 요 분모에 있는 요 x는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죠. 그죠? x는 0이 될 수 없어요. x는 0이 될 수 없다. 그죠? 요 0 때려 넣는 순간 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y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요 분자인 요 k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말은 분자가 0이 되지 못한다는 건 절대로 얘는 뭐야? 0이 될 수 없죠. 그죠? 0이 될 수 없잖아. 그지? 그럼 얘가 0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은 뭐야? 얘랑 똑같은 누구? y도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0이 될 수 없다. 이게 유리함수에서는 이게 진짜 키포인트거든요.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이게 다시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얘는 어떻게 나온 거야? 얘는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 그죠?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얘는 어떻게 나온 거죠? 얘는 유리함수에서 분자는 0이 될 수 없으므로 요 분수값 자체도 0이 될 수 없다. 얘가 0이 될 수 없다. 얘랑 똑같은 y값도 0이 될 수 없다. 즉 얘는 어떻게 나온 거야? 분수는 0이 될 수 없다. 분모도 0이 될 수 없어요. 분수도 0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모, 분수,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분자도 0이 될 수 없다. 그죠? 분자도 0이 될 수 없다. 이게 다 이제, 어차피 이거랑 이게 뭐야, 같은 의미죠.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뭔 소리냐면,
일단 유리함수에서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함수니까 당연히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에 보면은, 이게 잘 보입니까? 여기 조금 좀 큰 거를 좀 찾아볼까? 그 분수함수, 이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좀 색깔 칠해서 이게 좀 이뻐요. 분수함수가 좀 이쁘게 생겼어요. 그 색깔이 좀 칠해져 있어서. 여기 좀 이쁘게 생겼는데, 일단은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결론인데, 그러니까 요 분자인 요 K가 양수면요, K가 양수면, 이때는 이런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예요. 빨간색 그래프. 이 빨간색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분자 K가 음수면은 이때는 이제 요 파란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게 결론만 얘기하자면 요 분자 K 값이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요 그래프가 이게 어떤 쌍곡선 모양의 형태를 갖게 되는데, K가 양수면은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고, K가 음수면 2, 4분면, 4, 3분면에서 그려진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이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 분자가 얘가 이제 양수니까, 그죠? 분자가 양수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 X에다 1 넣었을 때 Y 얼마냐? 그죠? 그 1 넣으면 Y 얼마예요? 1,2잖아. X가 1일 때 Y는 2니까. 그죠? 1,2. 그러니까, 요 점이 얘가 이제 1,2인 거야. 1,2.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2면 얼마야? Y는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2,1. 여기가 이제 2,1인 거야. 2,1.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X가 만약에 2분의 1이야. X가 2분의 1이면, 그 얘는 2분의 1분의 2잖아요. 그죠? 2분의 1분의 2가 되는데, 이게 이제 번분수죠. 그죠? 그러면 여기 2가, 얘가 이제 이거 1분의 2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아까 기억나죠? 안에 분모, 밖에 분자니까, 안에 분모 1이고, 밖에 분자 4니까, 그 X가 2분의 1일 때, 그죠? X가 2분의 1일 때, Y는 얼마 나와? 4 나오잖아. 그죠? 그럼 X가 2분의 1일 때, Y는 4니까, 2분의 1,4라는 점도 지난다는 거죠. 그죠? 이 함수는. 그죠? 이 함수식은. 그죠? 2분의 1,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점이 얘가 이제 2분의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식을 참고로 만족시키는 점들을 이렇게 이제 빵빵빵빵 찍으면 그 점들이 모여서 이런 하나의 이제 뭐가 돼? 선이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의 선이. 그죠? 이런 하나의 선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분수에서 요 분모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이 값 자체는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커질수록 Y는 어떻게 돼? 작아져. X가 커질수록, 그죠? X가 커질수록, Y 값은 얘는 이제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런 반비례 형태,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를 갖는 거죠. X가 커질수록 요 점들의 Y 좌표는 점점 좀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X에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점이, 그죠? 요 점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점들이 빵빵빵빵 찍히면 이러한 이제 어떤 곡선 모양의 형태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잡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뭔 소린지? 그죠? 그래서 이제 1, 3, 4분면, 분자가 양수이면, 그죠? 1, 3, 4분면, 이런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겁니다. 뭐냐면,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여기 키포인트, 분모는 여기 될 수 없거든요. 분모는? 즉, X는 여기 될 수 없거든요. 즉, 요 X좌표에다가 0을 넣을 수 없거든요. 그죠? 그 X좌표에 여기 X에다가 0을 넣을 수 없다는 건, 그죠? X가 0이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어디 위에 있어요? 위 좌표 평면상에서. X가 0. X가 0인 점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Y축 위에 있잖아, Y축. 그죠? 이 Y축 위에 있는 이 Y축이라는 이 선이 뭐야? X좌표가 0인 점들이 모여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0,0, 0,1, 그죠? 0,2, 0,3, 0,4, 그죠? 그죠? Y축 위에 이제 전부 다 X좌표가 0인, 그죠? 그런 점들이 다 모여있는데, 근데 여기서 X가 0이 될 수 없다는 건 뭔 소리냐면, 기본적으로 이 유리함수는 Y축과 만날 수가 없다, 이거죠. 그죠? Y축과 만날 수가 없어요. Y축과 만날 수 없다.
뭔 소리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시 지워서 보면은 이게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 값은 커지죠. 그러니까 x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 값은 커지거든요. 이 점들의 y 좌표는 커지는데 이게 계속 커지는데 중요한 건 뭐야? 이 x에다가 0을 대입할 수 없으니까 얘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마치 y축과 얘가 가까이 가. 왜 x에다가 뭐 100분의 1 이런 거 넣어도 되거든요. x에다 100분의 1 뭐 이런 거 매우 작은 x 값을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y 값은 매우 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y축과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y축과. 점점 얘가 y축에 근접은 하지만 이 y축이라는 선과 만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다시 보세요. 이번에는 이 그래프가 x가 커질수록 y값은 어떻게 돼? 작아지잖아. x가 커질수록 y값이 작아지고 계속 내려가거든요. x가 커질수록 이 점들의 y좌표는 계속 작아지거든요. 계속 작아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y도 0이 될 수 없잖아. 그죠? y도. 이 y도. 왜? 분자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죠? 분자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y도 0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유리함수가 계속 내려가는데 x축과 점점 x축과 막 만나려고 막 해. 만나려고 막 내려가는데 이게 만나진 않는 거야. 이게 막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진 않아. 뭔 소리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유리함수에는 이런 독특한 선이 얘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 유리함수 보면은 x축과 y축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멘트 중에 다시 이거 기억납니까? 이 유리함수가 x축과 점점 근접은 하지만 만나진 않는 선이에요. x축이 y축도 마찬가지. 점점 이 유리함수가 근접은 하지만 만나지 않는 선이 있다. 그거를 이제 얘를 줄여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점근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점근선. 그래서 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두 개가 존재하죠.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y축, 그죠? 하나가 이제 y축이고 또 하나가 이제 뭐야? x축. 얘가 이제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이 기본 형태, y는 x분의 k, 이 기본 형태. 근데 여기서 이 y축이라는 게 이게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y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x는 0이죠. 그죠? x는 0. x는 0, y축. 아까 얘기했잖아. x좌표가 전부 다 0인 점비를. x가 전부 0인 점들의 집합. x가 0인 점들의 집합. 그걸 y축. 그죠? 그 x축을 그럼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뭐야? 야, 이거 식이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그냥 표현법이고요. y축에 대한 식은 x는 0. y축에 대한 식은 x는 0. x축에 대한 식은 뭐야? y는 0. 그래서 이 x는 0과 y는 0이 바로 뭐냐면 얘가 유리함수에서의 점근선이 된다 이거예요. 점근선. 이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뭔 소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x가 0이 될 수 없어요. 그죠? x가 0이 될 수 없어. x가 0이 될 수 없어. x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 그럼 이거를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 유리함수는 x가 0이 될 수 없어? 그 반대로 얘기하면 얘는 x는 0과 점점 근접은 하지만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x는 0과. 그죠? 왜? x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여기다 x에다 0 때려줄 수 없으니까. 그죠? 0이 될 수 없으니까 0이 되는 놈이 점근선. 점근선은 어쨌든 만나지 않는 거니까. 그죠? 그에도 마찬가지. y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0이 점근선이 되는 거죠. 그죠? 근접은 하지만 만날 수는 없는. 즉, 될 수가 없다. y는 0이 될 수는 없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이 말은 뭔 소리냐면, 이 유리함수에서의 이 점근선 있죠? 이 점근선의 이 식은요, 얘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분모 0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분수도 0이 될 수 없어요. 이거에 반대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거야. 안 된다. 되지 않는다의 반대. 뭔 소리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y는 뭐 x분의 뭐 2가 있는데 얘를 평행이동할게요. 다시 x-1분의 2 플러스 3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거 평행이동한 거죠? 그죠? 얘는 누구? y는 x분의 2라는 그죠? 요 기본 형태의 유리함수 그죠? 기본 형태의 유리함수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x에 마이너스 1 붙어 있으니까 그죠? 부호 반대 플러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3만큼 평이동한 거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 원칙은 이제 이 녀석에 대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는데 그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방법이 실제로 얘를 요렇게 이동을 시켜야 돼요. 알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y는 x분의 2 기본 형태는 뭐야? 얘는 1,3,4분면 아니면 2,4,4분면인데 분자가 양수니까 1,3,4분면을 지나는 이런 이제 쌍곡선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얘는 이제 정근선이 y축과 x축. 그죠? 얘가 이제 정근선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얘를 지금 이동하라는 거거든. 이동? 전부 다 이동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만 이동하면 안 되죠. 이사 갈 때 어떻게 이사하니? 사람만 이사해? 거기에 딸려있는 집에 딸려있는 집에 딸려있는 TV, 냉장고, 침대 이런 것도 다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근선도 똑같이 이동해야 돼. 얘도 똑같이 x축 방향 1만큼. 근데 여기서 이 x축은 x축 방향 1만큼 이동해봐야 그냥 이 선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변함없고. 근데 얘가 이제 이 y축이었던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니까 어떻게 돼? x는 1. 그죠? 얘가 이제 정근선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칸 이동한 거.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 3만큼. 얘는 이제 y축 방향으로 올라가봐야 자기 자신이고 요 x축을 3만큼 올리는 거죠. 그죠? 그럼 3만큼 올린 게 예를 들어서 얘다. 그 얘가 이제 y는 3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 요 녀석의 정근선은 x는 1, y는 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1,3,4분면과 1,3,4분면 그죠? 1,3,4분면 해서 얘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야 근데 이쪽에서 그래프 이거 막 그리면 안 돼. 대충 뭐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뭔 소리냐면 요 y축과 만날 때는 기본적으로 y좌편 표시해 줘야 되거든요. y좌편. y좌편 표시해야 되니까 x에다 뭐 넣어야 돼? 0 넣어야 되지. 그죠? x에 0 넣으면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y는 1이네요. y좌편 1이죠. 1이니까 오케이. 여기 0,1이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 그럼 얘는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이렇게. y좌편이 음수가 나오게 그리면 안 된다고. 됩니까? 이렇게 얘가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얘의 정근선은 x는 1, y는 3 이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손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이거를 떠올리면 된다 이거야 얘를. 절대로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요.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요. x는 1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x가 1일 때가 정근선 이렇게 되니? 되죠? 그 다음에 분수가 0이 될 수 없어요. 분수가 0이 될 수 없어요. 분수가 0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얘가 0일 때는 그 얼마야? 3이잖아. y는 3. 그러니까 y는 3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죠? 얘가 0일 때가 y는 3이잖아. y는 3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은 y는 3이 정근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x는 1과 y는 3 이런 식으로 이제 정근선을 어떻게 이 식만 보고도 얘를 이제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됩니까? 요 식만 보고도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함수니까 정의역과 치역도 잡아야 되거든요. 정의역과 치역. 정의역과 치역을 잡아낸다라고 하면은 정의역이라는 건 이제 x의 범위죠. 치역이라는 건 뭐야? y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요걸로 한번 정의역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 녀석에 대한 정의역. 이 녀석, 그죠? 요 녀석에 대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본다라고 하면 얘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x의 범위. x바. 집합 표시로 x바. x는 뭐가 됩니까? 1이 될 수 없다. 1이 아닌 모든 실수다.
모든 실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x 1 되면 안 된다니까. 분모 0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분모가 0이 되는 x값, 즉 얼마? 1 빼고는 다 넣을 수 있잖아. 그치? 1 빼고는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빼고는 다 넣을 수 있으니까 x 범위는 이제 뭐야?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라면 그 치형은 y범위잖아. y범위. 그럼 느낌이 오죠? 아까 y는 3이 점근선이었잖아. 뭐야? y는 3이 될 수 없다. 그죠? y는 3이 될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치역은 y는 그죠? 뭐가 될 수 없다? 3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결론은 이게 뭐냐면은 이 유리함수에서 정의역과 치역은 철저하게 점근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점근선. 얘가 될 수 없다. 얘가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뭐야? 각각의 정의역과 치역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키포인트로 잡아놓은 거라고. 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유리함수에는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 유리함수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얘는 대칭성이 있거든요. 대칭성. 요게 이제 또 시험에 또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대칭성. 대칭성이 있는데 어떤 대칭이 있냐면 자 보세요. 요 유리함수 있죠. 일단 요 빨간색 그죠? 보입니까? 요 유리함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얘는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얘가 대칭이 돼요. y는 x. y는 x. 얘가 이제 y는 x거든요. 이 녀석에 대해 대칭이 된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서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이거 데칼코마니 하잖아. 접었다 피잖아요. 접었다 핀다. 그죠? 그러니까 접었다 피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에 착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겹쳐져 버려요. 이게 얘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얘를 y는 x 대칭함 시키면 자기 자신 된다 이거죠. 자기 자신. y는 x 대칭 이동을 하면 그죠? 맞아요? y는 x 대칭 이동을 하면 아예 확인해 봐. 뭐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k가 있어. y는 x분의 k가 있어. 내가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다 이거야. y는 x 대칭 이동이 이게 식으로는 어떻게 적용을 돼요? y는 x 대칭 이동. 이게 식으로는 어떻게 되죠? y는 x 대칭. 이거 역함수에서 배웠는데, 그치? 역함수에서. y는 x 대칭 하면은 뭐예요? x 대신에 뭐를 넣어주고, y를 넣어주고, y 대신에는 뭘 넣어줘? x를 넣어주는 거죠. y는 x 대칭. 그죠? x랑 y의 그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y는 x 대칭 이동한, 그지? 그 결과물은, 그죠? 이 결과물은 어떻게 됩니까? x는 y분의 k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얘를 대칭 이동한 게 이렇게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다시 y에 대해서 이쁘게 정리할게요. y에 대해서 y 분모했어요 선생님. 역수 취해 임마.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요? x분의 1이 뭐예요? k분의 y가 되죠. 그 상태에서 이 k를 다시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되잖아. 그죠? 그럼 뭐 나와요? y는 x분의 k. 오케이. 자기 자신. 그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구조는 기본적인 형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대칭 이동하면. 근데 이게 또 있어요. 또 뭐도 있냐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을 이루지만 뭐도 있냐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을 이루어요. 뭐라고? y는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는 얘를 접는 선으로 이렇게 접었다 피는 거예요. 접었다 피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얘랑 겹쳐진다는 거죠. 됩니까? 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얘를 접었다 피면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 유리함수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느냐,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느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뭐 이런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만 이제 물어본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지? 그리고 잘 나오지도 않고, 보통 이제 뭐야, 얘처럼 뭐 평행이동 시키고 막 지랄 옆차기 하죠, 그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대칭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얘는 이제 선대칭. 어느 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느냐 라고 할 때 어느 선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뭐냐 기울기가 풀마일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알았죠? 뭐라고? 두 점근선의 교점. 두 점근선의 교점?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 풀마일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은 요 y는 x분의 k가 그죠? 두 점근선이 y축, x축이잖아요. y축과 x축의 교점이 뭐예요? 점근선의 교점이 뭐예요? 0,0이잖아. 0,0. 요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요 직선에 대해서 얘가 대칭이 된다 이거죠.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봐. 자, 요거 평행이동. 평행이동. 요게 이제 거의 메인 테마니까, 메인 문제는 이쪽이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 점근선이 x는 1과 x는 3, y는 3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어느 선 대칭이냐? 얘는 어느 선 대칭이냐면, x는 1과 y는 3의 교점이 뭡니까? 이걸 또 생각 못한 애들이 있어. 얘들아, x는 1이야. 이거야. y는 3이야. 이거야. 교점. 어디 있니? 여기 있잖아. 요 점의 좌표를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을 못해요. 얼마예요? 1,3이죠. 1,3. 그죠? 1,3. 그러니까 1,3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요렇게. 요 선에 대해서 이게 대칭이 된다 이거예요. 얘가. 실제로 얘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죠. 얘 접는 선. 그죠? 그럼 여기서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뭡니까? 이거 우리 예전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했잖아. 기울기 1짜리면서 점 1,3 지난다. 그러면 얘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그죠? 기울기 1이니까 1 곱하기 뭐예요? x 1,3 지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그래서 요 직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유리함수는 요 직선 즉 얼마? y는 x 플러스 2 그죠?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얘도 이제 얘는 뭐야? 요 얘는 1 대신에 이제 뭐 넣으면 돼? 요 자리 1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대칭이 된다라는 거. 이걸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대칭도 돼요, 점대칭. 점대칭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유리함수가 점대칭도 이루어지거든요. 점대칭도 얘도 점대칭도 되거든요, 점대칭. 어느 점대칭? 두 점근선의 교점 대칭. 두 점근선의 뭐라고? 교점 대칭. 얘가 그대로 다시 얘가 이렇게 와요. 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요 점이 있어. 요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두 점근선의 교점. 이 점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대칭시킬 거야. 대칭. 점대칭은 뭐예요? 얘를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쫙 긋는 거 아니야? 일직선상으로. 요 길이가 서로 같게끔. 그죠? 그랬을 때 이 점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이 점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얘로 이동하는데 이 점이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이 유리함수 위에 있는 한 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이게 가. 요 점을 또 요 점에 대해 대칭시키면은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가면서 요 같은 거리에서 요 점이 여기 또 이렇게 찍히는데 이 점이 역시 마찬가지로 뭐다? 요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됩니까? 되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잡아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뭐 유리함수의 이제 그 특징들, 성질들 해가지고 여기서 쭉 다 얘기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6번, 그죠? 6번. 절대값 k 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죠? 이 말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뭔 소리냐? 자 보세요. 뭔 소리냐면 선생님이 그래프 두 개를 이제 그릴 거거든? 유리함수 그래프. 그래서 하나는 이제 요 모습 그리고 요 모습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래프가 이제 뭐야 요 모습 그리고
요 모습. 요렇게 되는데,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는요, y는 x분의 2고, 그 다음에 하나는 y는 x분의 얼마라고 할까? 뭐 대충 뭐 4라고 할까요?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게 짝짓기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노란색 그래프일까요? 주황색 그래프일까요? 이렇게. 얘는 누굴까요? 이렇게. 이건데, 여기 이제 6번에 보면은요, 절대값 K. K가 뭔데? 분자. 절대값. 그 말은 뭐냐면, 얘가, K가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상관없어. 얘의 숫자가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래프는. 그러니까 여기서 2가 커, 4가 커. 4가 크지. 분자의 숫자가 커질수록 이 유리함수는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 얘는 요만큼 떨어져 있죠. 이 유리함수. 이 노란색 유리함수는 요만큼 떨어져 있지. 근데 주황색 유리함수는 얼마만큼 더 많이 떨어져,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가 바로 요 주황색이 y는 x분의 4 유리함수고,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유리함수가 바로 y는 x분의 2 유리함수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거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잘 봐. x가 예를 들어서 1이 여기다 쳐. 1. 여기 1이야. 그 1일 때 점은, 노란색 유리함수는 점이 여기 있지. 그럼 그때 y좌표는 이제 요만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주황색 함수는 x가 1일 때 요 점, x가 1일 때 점이 여기 있지. 그때 y좌표는 요만큼 되는 거고. 그죠? 그럼 봐봐. 얘가 y는 x분의 2가 돼야 x를 1 집어넣어주면 y는 얼마? 2지. 그러니까 2거든요. 근데 얘는 x를 1 집어넣어주면 y 값이 얼마? 4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분자가 커질수록, 분자가 커질수록 이 유리함수는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하자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럼 여기서 이 노란색 유리함수 있잖아요, 얘를 적절하게 평행이동을 하면, 뭐라고? 얘를 적절히 평행이동을 하면, 요 그래프와 일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치할 수? 없다. 왜? 얘를 이동시켜. 뭐 이렇게 겹치게끔 막 이동시켜. 그 얘를 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 그만큼 여기에 있는 녀석도 똑같이 이동하지.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 그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될 거 아니야. 그 얘랑 어떻게 겹쳐졌다 쳐. 근데 중요한 건 얘랑 얘도 겹쳐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게 완벽하게 겹쳐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겹쳐질 수 없죠. 그죠? 겹쳐질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랑 얘는 절대로 겹쳐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뭐 다음 중 뭐 어떤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분수함수, 즉 유리함수를 주고서는요. 뭐 두 유리함수가 평행이동에 의하여 겹쳐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딴 거 다 쳐다보지 마. 딴 거 쳐다보지 말고 어디만 쳐다보면 되냐면 분자만 쳐다보면 돼요. 분자만. 이 분자. 기하분수로 만들어 놓은 이 상황에서 분자만 딱 쳐다봐. 그 분자가 다르잖아요? 절대 얘는 뭐야? 같아질 수 없어. 일치할 수 없어요. 알겠죠? 달라지면 절대 일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일단 얘를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잠깐만 좀 끊었다가, 계속,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보면, 일단, 선생님이 지금 찍고 있는 이 강의는 기본 개념 강의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선생님이 몇 가지의 이제 중요한 그런 어떤 이제 뭐 스킬이나 야매들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지금 혼자서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업을 이제 들으시고 현강 와서 수업을 좀 들으시고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이 유리함수 쪽에 관련된 또 뭐 더 많은 이제 스킬과 야매들을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와서 이제 한번 수업을 좀 한번 들으세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지금 이제 선생님이 볼 게 뭐냐면 요 유리함수를 얘를 이제 좀 한번 해석해 보자. 이거거든요. 요런 구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처럼 이제 이런 구조에 이제 유리함수가 나왔을 때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수식은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런 이제 형태의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얘를 이제 기하분수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대로 여기서 똑같이 나와 있죠. 분모에 있는 x-1을 분자에다가 한번 더 써주고, 그죠? 그 다음에 3x니까 앞에다 3 곱해주고. 근데 여기서 얘를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려면 이제 더하기 1을 해줘야 이제 얘가 이제 3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면 얘가 이제 x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3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어쨌든 얘를 요렇게 일단은 바꾸는 연습이 일단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이제 이러한 이제 유리함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자 기본적으로 유리함수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시작은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기하분수 형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야? 그 점근선, 그죠? 점근선을 잡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근선 어떻게 구한다? 분모가 0이 될 때, 그죠? x는 2. 원래 얘가 0이 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0이 될 수 없는데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럼 x는 2에서 점근선, 그죠? 만날 수 없어요.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어? 분수가 0이 될 때. 그럼 얘가 0 되면은 y는 얼마? 3. 얘가 이제 점근선이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바로 점근선이다. 해가지고 이제 점근선 나오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x는 2고, 그죠? 얘가 이제 x는 2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y는 3이다. 이렇게 되면은 어디 쪽에 그래프가 그려져요? 분자 보고 판단하는 거죠? 분자. 기하분수 만들었을 때 분자. 양수니까 어떻게 돼? 1, 3, 4분면 쪽, 그죠? 그러니까 요쪽에 요렇게 이제, 그죠?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이제 된다 이건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이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얘를 얘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어쨌든 시간이 걸려요. 그죠? 얘를 이렇게 가는 것도.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제 유리함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은 얘를 이렇게 바꾸지 않고도 유리함수의 키포인트인 점근선, 그 다음에 요 분자값을 어떻게 얘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조금 선생님이 좀, 스킬로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좀 외워야 돼요. 알았죠? 좀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요 니은자. 니은자를 보세요. 니은자. 니은. 이게 무슨 니은이에요? 니은. 요 x의 개수가 1이죠? 1. 이렇게 돼가지고, 요 니은자를 딱 보시고요. 얘가 요 주황색이 0이 되는 곳에서 점근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이제 요 x의 개수거든요. 개수. 그죠? 개수. 1분의 3? 3. y는 3. 얘가 이제 점근선이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다이렉트로 이렇게 점근선을 구해낼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분자 1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x 값이 얼마야? 2죠. 요 x 값 2를 그대로 분자에다가 대입해 보세요. 분자에다가. 그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2 마이너스 5. 얼마야? 1이지. 요 1이 요 분자 1이다. 요 분자 1이다. 이렇게. 여기 1이죠? 1.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떤 사분면에 어느 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걸 좀 잡아내시고,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좀 기억하시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좀 얘를 조금 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리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사실 별로 안 이쁘죠? 그죠? 얘는 좀 못생겼어. 그죠? 이쁘게 생긴 건 뭐예요? 얘가 이쁘게 생겼죠? 요 구조가 이쁘게 생겼지, 얘는 별로 안 이쁘거든요? 근데, 요 안 이쁜 얘한테도 있잖아. 한 가지 매력이 있다고. 매력. 그렇잖아. 이게 뭐, 못생겼다고 마냥 못생기진 않잖아. 뭐, 못생긴 사람이 다 매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물론 이제 뭐, 선생님이야 이제, 매력이 철철 넘치지 않죠. 그죠? 갑자기 목이 타네요. 그러니까 얘의 매력이 있는데, 얘의 매력. 뭐냐면요. 그러니까 얘가, 되게 이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예요.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 그때는 오히려 얘보다 얘가 더 이뻐요. 뭔 소리예요, 센세? 센세, 뭔 소리예요? 뭔 소리냐면, 자,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이러한 유리함수에서 이 녀석의 역함수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가 왜 이쁘냐? 공식이 있어요, 공식.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이제 뭐냐면, 얘 역함수니까 y 인버스라고 할게요. y 인버스는 어떻게 되느냐? 요 분모에서 상수항인 요 b랑 요 c 있죠? 요 두 녀석을 exchange, 바꾸면서 마이너스를 씌워주면, 그러면 그게 바로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게 바로 얘의 역함수다, 이렇게 잡혀요. 그래서 이거 공식이니까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알겠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역함수니까, 얘 역함수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y는 x 대칭 시키잖아. 역함수 구하려고 하면 y는 x 대칭 이거 아니야. 그치? 쌤이 나중에 역함수 할 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역함수 촬영할 때. 그래서 y는 x 대칭 한다. 그러면은 뭐니? x 대신에 y, y 대신에 x. 그럼 얘는 뭐야? x는 ay 플러스 b분의 cy 플러스 d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이거를 막 계산을 해서 다시 얘를 y에 대한 식으로 얘를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를 이제 y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일단 얘를 기하분수 만들죠. 기하분수로. 그러니까 이 분모에 있는 녀석을 분자에다 한 번 더 써주죠. 그래갖고 이제 하면 기하분수로 얘를 만들면은 y가 분모만 남거든. 뭔 느낌인지 이해돼요? y에 이제 y가 분모에만 남거든. 분자는 이게 약분이 돼버렸으니까 여기 y가 안 생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y 하나만 남고, 근데 y가 분모에 있으니까 다시 얘를 양변 역수. 그래 놓고 얘를 막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뭐야? 얘가 된다 이거야, 얘가 된다. 이건 뭐 이미 수학자들이 다 검증을 했던 거니까, 수백 년 전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는 그냥 차려준 밥상 먹기만 하면 된다. 알겠죠?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y는, 그죠? x-2분의 1 플러스 3.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얘를 이제 구하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얘를 이 구조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좋죠? 얘를. 이렇게 해도 돼.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x는 y 마이너스 2분의 1
x랑 y 바꿔가지고 y는 x 대칭 시켜야 되니까. 그래놓고 이거 넘겨. 그 x 마이너스 3. 여기 3 이렇게 되고 3 넘겨. x 마이너스 3은 y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역수 취해. 그럼 y 마이너스 2는 얼마야? x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넘겨. 플러스 얼마? 2.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런 공식을 얘를 이제 써먹어주면 좋으니까, 오히려 얘를 어떻게 해? 요 구조로 만들어 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요 3이 뭐랑 똑같은 거야, 얘가? 얘가 뭐랑 똑같아? 분모가 x-2니까. 그죠? 통분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x-2분의 얼마? 3 곱하기 x-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 이제 더하기니까 통분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y는 뭐야? x-2분의, 그지? 1 더하기 3x 빼기 6이니까 3x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래 놓고 바꿔. 그죠? 부호 반대로 하면서 그러면 역함수 y 인버스는 뭐가 돼? 바꾸면서 부호 반대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 실제로 이거를 기하분수 만들면 이게 나와요. 알겠죠? 근데 뭐 당연히 결과는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참고로, 선생님이 너네, 무리함수에 대해서는 역함수를 얘기 안 했던 것 같아. 현장 강의 수업할 때.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미리 좀 얘기를 좀 합시다. 아유,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네요. 혼자서 하니까. 무리함수, 역함수. 무리함수의 역함수. 구하기.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씌우면은 똑같이 또 다른 유리함수가 나오거든요.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또 다른 유리함수. 또 다른 유리함수. 그죠? 근데 무리함수는요, 역함수를 구해보잖아요. 무리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보면은 얘는 그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요, 반쪽짜리 2차 함수가 나와요. 뭐라고? 반쪽짜리 2차 함수, 즉 포물선이 나와요. 포물선. 2차 함수 그래프가 포물선 모양이죠? 반쪽짜리 포물선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촬영 제대로 되고 있나요? 한 번씩 선생님이 좀 확인을 좀 해야 돼. 되고 있네요. 반쪽짜리 포물선.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뭐 y는 루트 x-1 플러스 2 이 녀석의 역함수를 구해볼게요. 알겠죠? 역함수 구해본다라고 하면 무리함수 그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그죠? 알죠? 자, 기본적으로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얘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정의역이죠. 그래서 얘는 x가 뭐예요? 1 이상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돼? 얘가 0부터 시작이니까, 그죠? 얘가 0일 때 y는 뭐야? 2부터 시작이죠. 얘가 0부터 시작. 얘가 뭐 0도 나오고 1도 나오고 하잖아. 그 y는 얘가 0, 1, 2, 3 모일 때마다 y는 2보다 어쨌든 커지죠. 그럼 얘가 y가 제일 작을 때는 언제겠어? 얘가 0일 때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y는 2 이상. 얘가 이제 바로 뭐가 돼? 치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이 녀석의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 1,2, 요 정의역 1,2가 이제 꼭지점이 돼가지고 1,2 얘가 꼭지점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나오죠. 그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얘 역함수를 이제 구해본다라고 하면 하여튼 역함수는 무조건 y는 x 대칭이니까 얘를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면 그 xy가 이제 바뀌니까 x는 루트 y 마이너스 1에 플러스 얼마? 2가 되는 거고 그죠? 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순간 역함수가 되는 건데 그죠? 그럼 여기서 잘 봐라 얘들아 잘 봐라 y범위는 어떻게 돼요? 1 이상이 되죠 x범위는 어떻게 돼요? 2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이 x는 2 이상이고 치역이 이제 y는 2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아까 이 무리함수에서 얘가 정의역이 1 이상 치역이 2 이상 이거였잖아 x가 1 이상 그죠? 근데 여기서는 y가 1 이상 그죠? 무리함수에서는 치역이 2 이상 y범위 2 이상 역함수에서는 x가 2 이상 이게 바뀌거든요 이게 x, y의 범위가 왜 그래? y는 x 대칭했기 때문에 그래 y는 x 대칭 y는 x 대칭하면 뭐라고? x랑 y가 싹 다 바뀌어버린다고 걔가 그러니까 x와 y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 자체가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아직 안 끝났죠 이거를 이제 다시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플러스 2 넘겨서 그죠? x-2 써주고 그 다음에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게 양변 제곱해야 되죠? 그러면 x-2의 제곱은 얼마? y-1 그죠? 따라서 역함수 y는 뭐야?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넘어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래프가 어떤 모습이냐면 2,1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 포물선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얘가 2고 얘가 1일 때 2,1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그래프 2차 함수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아까 봤지만은 y가 1 이상이면서 x는 2 이상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x는 2 이상 그러면 여기가 x는 2니까 2 이상이니까 요 부분만 인정 요 부분만 인정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야? 반쪽짜리 포물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반쪽짜리 포물선 실제로 이게 뭔 소리냐면은 y는 x 대칭이니까 이래 직선이 이상해요 이렇게 치자 여기가 이제 y는 x 이렇게 되면은 이 노란색 이 무리함수를 y는 x 대칭 접었다 피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로 가죠 반쪽짜리 포물선 됩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잡아내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에서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이거 하면 이제 끝나요 오케이 기본적인 이제 내용이 끝납니다 유리함수 직선의 위치관계 일단 이 위치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소위 교점의 개수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수인가? 아이 모르겠어 그죠? 개수 교점의 개수? 몰라 이게 쓸게요 일단 뭔가 어색한데? 이렇게 하자 그냥 교점의 개수 이거거든요 비웃으면 안 돼요 이과생이라 그래 알았죠? 이과생이라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유리함수가 있고 어떤 직선이 있어 근데 이제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이 직선이 얘가 이제 움직여요 보통 아니야 거의 그냥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돼 강남 쪽에 있는 학교들도 다 직선이 움직여 그래가지고 직선이 얘가 이제 움직여 그래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리함수가 뭐 얘를 이제 점근선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리고 얘도 점근선
이렇게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그래프를 만족하더라. 이 유리함수가. 그랬을 때,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을, 쌤이 얘를 L이라고 뒀을 때, 이 직선 L이, 기본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두 가지인데, 요 L이 나올 수 있는 문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K가 미지수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제 Y는 뭐 예를 들어서 뭐 EX 플러스 K다. 해가지고 K가 이 직선에서 Y절편에 이렇게 미지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Y는 KX 플러스 2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K가 기울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기울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 직선이, 그죠? 요 직선에서, 요 K가 상수항이 있느냐, 또는 기울기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이 직선이 얘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죠? 직선이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의 어떤, 그 움직임이 얘가 좀 다르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Y절편이야, 얘들아. 여기 Y절편이에요. Y절편일 때, 뭐 좀 더 자세하게 해줄까? X축이 여기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무조건 얼마야? 2라는 거잖아. 기울기가 2인 직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얘가 이제 요 막대기가 직선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요 직선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평행함을 유지한 상태로. 왜? 기울기 무조건 2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그러면서 이제 Y절편이 얘가 이제 이 Y절편이 K니까. Y절편 K니까 이 K가 이제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교점, 그죠? 교점의 개수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그죠? 그래서, K가 상수항이 있을 때는 요 직선은 평행을 유지한 채로 위아래로 움직인다.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이제 뭐냐? 그럼 얘는 선생님 어떻게 움직여요? 얘는 반대로 얘는 Y절편이 2죠. 그죠? 근데 기울기가 이제 얼마인지 모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Y절편 2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쳐. 여기가 이제 Y절편 2야. 이렇게 됐을 때, 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죠. 왜? 이거 0,2 지나니까. X가 0이면 무조건 K값에 관계없이, 그죠? X가 0이면 Y는 무조건 2가 될 거 아니야. 0,2를 무조건 얘가 이제 지나는데, 근데 이제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0,2를 딱 지나면서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기울기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근데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0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는 마치 이 직선이 이게 0,1을 기준으로 이렇게 마치 선풍기 돌듯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직선이. 그거 뭐라 쓰지? 그래, 이렇게 쓰자. 그냥 선풍기. 그죠? 선풍기처럼 움직인다. 선풍기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직선과 이 유리함수에 대한 교점의 개수,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있어, 얘들아. 뭐가 있냐면, 선생님한테 이제 이제 좀 수업을 좀 들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곡선과 직선, 참고, 곡선과 직선의 교점을 파악할 때, 그죠? 교점을 파악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선 예를 들어 얘라고 치면은, 그죠? 뭐 2개 됐다가, 이때는 뭐 2개였다가, 그죠? 이때는 뭐 안 만나기도 하죠. 그죠? 뭐 2개 됐다가 안 만나기도 하는데, 이 교점의 개수가 철저하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느냐? 바로 이 곡선과 직선이 뭐 할 때? 접할 때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야. 이게 접할 때 얘가 기준이야. 기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거 접해야 돼. 너 진짜 그러지 마. 나 진짜 나 삐질 거야. 왜 안 접하니? 요렇게, 오케이, 요렇게. 접해요. 그러니까 뭐 요 직선이 이제 이 직선 얘라고 치자.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평행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y좌편이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y좌편. K가. 그죠? 지금 이 K가 뭐야? 얘가 이제 접할 때죠. 접할 때의 K죠.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잘 봐. 이 직선이 이 접할 때를 기준으로 얘보다 이 y좌편 K가 얘보다 y좌편이 내려가는 순간 교점은 없죠. 교점 없잖아. 그지? 없잖아. 없어. 교점 없어. 그지? 올라가면 2개. 접하면 1개. 접할 때를 기준으로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접할 때. 그죠? 그래서 그 나중에 수투 가면은 미분, 수학의 꽃 미분. 미분 뭐예요? 미분? 그 접할 때의 그 접선의 방정식 뭐 구하는 됐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건데 이 접할 때를 기준으로 이제 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접할 때라는 건 뭔 소리냐면 접할 때라는 건 이 곡선과 직선이 그죠? 곡선과 직선이 이게 이제 같은 말이 이제 뭐냐면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인 거고 교점이 한 개. 교점이 한 개라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얘는 접한다라는 건데 이게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접한다라는 건데 접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 무슨 소리냐면 결론 판별식 D가 0이 된다 이 소리예요. 판별식 D가 0. 요걸로 이제 문제 푸는 거거든요. 판별식 D가 0. 판별식 뭐야? 2차 방정식. 뭔 소리야? 곡선과 직선의 연립 방정식 하면 무조건 2차 방정식이 되는 놈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봐요. 알았죠? 다시 뭐라고? 곡선과 직선의 연립 방정식의 결과물이 연립 방정식을 했을 때 그 연립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인 곡선만 봐요. 선생님 연립 방정식 3차 방정식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와요. 고일 과정 아니에요. 알았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일 때만 본다. 이거예요. 이때의 K값을 잡는 거야.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느냐? 아까 여기서 우리 봤죠? 내려가면 교점 0개. 올라가면 교점 2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결론은 이제 무슨 소리냐면, 요 유리함수 직선 위치한 게 있죠. 이걸 따질 때는, 사실 얘는, 철저하게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그려본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그래프? 그러니까 유리함수 그래프와 직선 그래프를 그려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냐면, 예를 들면, 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예를 들면, y는
x-1분의 2 플러스 3 이런 이제 이러한 유리함수가 있대요.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와 그 다음에 직선 y는 k 곱하기 x-1의 플러스 3 이란 이 직선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얘랑 얘가. 얘는 이제 기울기가 k죠. 기울기가 k니까 이 상태죠. 이게 이 구조죠. 그러니까 얘는 선풍기 도는 거죠. 직선이. 어딜 기준으로? 어느 점 기준? 얘 1,3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거 기울기가 얼마야? k고 점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야? 1,3을 지난 직선이잖아. 그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잘 봐라 얘들아. 지금 이 직선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느 점을 지난다? 1,3. 쌤이 왜 이렇게 썼냐면 잘 봐.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 있죠?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뭡니까? 분모 0 될 때 x는 얼마? 1. 분수 0 될 때 y는 얼마? 3. 이거죠. x는 1, y는 3. x는 1, y는 3? 두 점근선의 교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1,3.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이제 문제에서 던질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알았죠? 근데 오히려 지금 얘는 이 특수한 상황이 되게 문제를 풀기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 근데 얘가 편해지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느냐? 이 두 녀석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알았죠? 이 두 녀석이 뭐라고?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쪽으로 갑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좀 잠깐 끌게요. 자, 보세요.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요. Y축 있고요. X축 있고요. 점근선이 X는 1, Y는 3. 분자 2. Y좌표 얼마니? 1이네요.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얘가 이 유리함수가 그 얘는 1,3을 축으로 해가지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거거든요. 직선이 기울 K니까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봐봐. 만약에 이 직선과 요 유리함수가 교점이 발생해야 된다 이거야. 교점 발생.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집합으로. 선생님 집합 싫어요. 싫으면 시집가. 미안해. 이런 구조 잘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써주는 거야. 미리 봐두라고. 학교 시험에서 집합 개념으로 문제 많이 내요. 자, 집합 A에는 x, y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 x, y라는 점은 뭐냐? y는 뭐야? x-1분의 2 플러스 3이라는 이러한 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 말은 뭐니? 집합 A의 원소 이 점은 요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들이구나. 이해되죠? 이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들이 다 뭐야? 요 집합 A의 원소다. 이 얘기죠. 그 다음 집합 B 역시 마찬가지로 x, y라는 점을 원소로 갖는데 근데 얘는 y는 k 곱하기 x-1에 플러스 얼마? 3 얘를 만족해야 된다 이거야. 요 직선상에 있는 점이 바로 집합 B 원소다. 그 상태에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뭐라고 물어볼 수 있느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즉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이 말은 뭐야? 얘랑 원소, 공통된 원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공통된 원소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공통된 원소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이 두 점의 원소, 이 두 점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즉 그 말은 뭐야? 얘랑 요 유리함수와 그 다음에 요 직선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만나야 된다 이거지. 만나야 된다. 얘가 만나야 된다. 만나게끔 해달라 이거죠. 교점이 발생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얘가, 그럼 여기서 봐라. 얘들아 봐라. 요 점 지나? 근데 얘가 봐봐. 직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직선이 이렇게 돼. 그게 무조건 만나지 않아요? 만나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만나잖아. 뭔 소리야? 이 점을 기준으로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면은 무조건 만나죠. 이렇게 만나죠. 그렇구나. 그지? 근데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수면은 이거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그죠? 못 만나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답을 뭐라고 쓰면 되느냐? K범위.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이제 K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거지.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방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얘기했던 것처럼. K가 양수면 무조건 된다니까요. 그죠? 기울기 K가. 그러면 이제 부등호 표시가 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등호 성립하냐 안 하냐 이거 따져야 되잖아. 그치? 그럼 K가 0일 때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K가 0이라는 얘기는 뭐야? 기울기가 직선이 X축과 평행 이 구조. 즉 뭐야? 요 점근선이 직선되는 거죠. 근데 얘가 요 유리함수가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죠.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래프만 그려보면 바로 이제 그죠? 끝낼 수 있다 이 얘기죠.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해석이 가능해지려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 이거죠. 선생님 그래프 그리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야, 니네 학교 시험에서 이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몇 문제 나오겠니? 나와봐야 한 문제야. 알았죠? 이거는 시간 좀 들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실수가 안 생겨요. 됐죠? 그러면 요쪽으로 해가지고 문제 요 유리함수와 직선 위치 관계 요걸로 해가지고 한 문제만 이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 개념 이제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만렙이든 생이든 알겠죠? 거기서 기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느냐? 그래,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해서 여기 있네요. 선생님이 얘기한 문제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표현도 지금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죠? 자, 가봅니다. 자, 집합 A가 있어요. 자, 점 x, y를 원소로 갖습니다. 근데 이 점은 요 식을 만족해야 돼요. 이거 뭐예요? 유리함수. 그죠? 근데 일단은 얘는 지금 기하분수 아니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아까 우리 그 야매로 해가지고 해볼까요? 그죠? 뭐예요 아까? 이거 분모 0 되는 놈. 그죠? 니은자 이거 0 되는 놈. 그죠? x는 0. 얘 점근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니은자니까. 그죠? 1분의 2. 예, 1분의 2. y는 2. 얘 점근선. 그죠? x가 0일 때 이거를 여기 x에다가 때려 넣어주면은 분자가 얼마 됩니까? 분자가 1 나오죠? 분자 1. 그러니까 1, 3, 4분면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게요. Y축이 있고요. X축이 있어요. 정문선이 뭐라고요? X는 0. X는 0이니까 뭐? 이거 Y축이죠. Y축. Y축 자체가 정문선. 그 다음에 Y는 2. Y는 2. 얘가 정문선. 짜잔! 이렇게. 분자 1이니까 요 구조에 유리함수가 나오게 될 거다. 이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요 직선을 이제 그리는데, 완전 아까 선생님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완전 똑같네. 이거 기울기 K죠, 이거. 그죠? 이거. 기울기 K. 그 다음에 Y절편이 얼마예요? 2죠? 0,2, 여기. 지금 이 문제의 결론은 뭐야? 두 정문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거 아니야. 근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래요.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건 얘는 뭐니? 얘는 뭐야? 공집합이니까. 이 두 점이 공통되는 점이 없다. 즉, 같아지는 점이 없다. 같아지는 점 없다. 이 말은 뭐야? 안 만난다. 이거죠.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아까 선생님은 이제 만난다를 얘기했던 거고, 여기서는 이제 안 만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직선이. 이 점을 지나면서. 이런 구조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 이런 구조라는 건 뭐야? 기울기가 음수면은 무조건 안 만난다. 그죠? 그래서 K는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0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부등호 이거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얘들아, 그 등호 조건 따져야 돼. 등호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죠. K가 0이면 뭐야? 0,2를 지나면서 K가 0이니까 정문선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직선 자체가. 만약에 K가 0이니까, 얘들아. 0이면 사라지니까. Y는 2 아니야, Y는 2. 그죠? Y는 2 이렇게 되니까. 안 만나죠. 그죠? 그래서 답은 얘다. 이렇게 해서 이제 K 값을 구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답은 이제 K는 0이야. 됐어요. 오케이. 자, 됐고요. 됐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